가급적이면 건물, 부동산에 갭 투자할 것을 권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현명하게 갭 투기한 후보들은 모두 다 절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한다라고. 이거 갭 투기입니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기자분들도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이 자리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계셔서 저는 준비를 안 해왔었는데 저 역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돈을 풀어서 인플레를 막겠다는 대처 방안을 보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약 2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비대위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86세대에게 지난 20년이 중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던 시기였고 그 기간 동안 교육과정 및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되새겨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86세대에게 앞으로 20년 86세대들이 60세에 달했고 80세에 다다른 시기, 이때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자고 했었는데요. 제가 민주당 후보님들의 재산 신고를 보면서 어떻게 사례 중심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록 사퇴를 했지만 민변 출신의 이영선 후보입니다. 아파트가 4개, 상가 하나, 오피스텔 5개, 이른바 갭 투자를 해서 이분 실제 재산 신고 내역이 총액으로 얼마냐면요. 저도 지금 보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영선 후보가 재산 신고한 금액은 1억 2천입니다. 제가 회계사니까 믿어도 괜찮습니다. 단위를 헷갈리진 않았는데요. 이분의 부채는 얼마를 신고했냐면 38억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38억이니까 재산은 39억 신고를 한 셈이죠. 이게 왜 발생하냐면 갭 투기, 갭 투자로 말미암은 절세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우리 기자분들 부모님 계시고 삼촌, 외숙모 계실 텐데 다 이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급적이면 건물, 부동산에 갭 투자할 것을 권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부채는 시가로 계산될 수밖에 없고 자산은 기준 시가, 대개 시가의 60%, 70%로 반영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이 시가로는 예를 들어 40억이지만 상속세를 신고할 땐 더군다나 공직에 신고할 때는 마치 재산이 1억 원, 이분처럼 1억 2천 신고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위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재명 대표께서 현명하게 갭 투기한 후보들은 모두 다 절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한다라고 했는데 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지만 조금 이따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속에 대한 대처 방안을 민주당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특수관계자에게 어떻게 증여를 할 것인지 재산이 있으면 아들한테 5억, 10억, 15억 이렇게 주고 싶을 텐데 역시 민주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분께서는 먼저 정확히 해야 되니까 천안갑의 문진석 후보입니다. 문진석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하는 비상장 회사 주식 54억 상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금융감독원에 공시되어져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59억 원을 대여하고 42억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조금 법에 저촉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그렇게 바보들은 아니니까 제가 거칠게 한번 얘기를 하면 제가 제 아들에게 한 10억을 주고 싶다 하면은 아들에게 먼저 회사를 만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아들이 아니고 회사에 법인에 10억을 대여하고 야, 좀 너 사업을 위해서 좀 써라. 이렇게 10억을 준 다음에 안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억은 고스란히 아들께 되는 거죠. 물론 국세청에 이것에 배리어라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수법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렇게 받고, 다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재명 후보가 갭 투기한 사람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어제 다 본 건 압니다. 300명을 제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어제 한
10명 남짓 봤는데 그중에 몇 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 반부패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임명되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원인이 갭투기였습니다. 재산 신고 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서구 마곡동 상가 두 채 65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채가 57억 원입니다. 이거 갭투기입니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답변해 주십시오. 정말 그리고 어제 저도 많이 바쁜 때라 이렇게 스캐닝만 했습니다. 쭉쭉 봤는데 청주 상당의 이강일 후보 상가 5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안갑의 문진석 배우자와 더불어 상가 4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갭 투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제가 15명 정도 봤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많은 후보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용인갑의 이상식 후보 이분은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기자분들도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이분은 후보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 중에 명백한 하드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이상식 후보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었는데 그중에 화랑을 경영하는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재산신고 내역을 보게 되면 이분 지담갤러리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배우자가 운영하는 갤러리가 주식회사 지담갤러리인데 재산신고 내역에 주식 보유 현황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저의 의문입니다. 이건 뭐 제가 어떤 확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지담갤러리가 개인 회사인가 하고 재산신고 내역에 임차보증금 등을 봤더니 없습니다. 저의 의문점입니다. 자, 이분 21대 때 대구경실련의 발표에 의하면 재산이 28억 원이었고 그중에 배우자분이 10억 원이었습니다. 엊그저께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이 따르면 5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재산이 74억 원이고 배우자께서 59억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약 50억 원이 증가한 거죠. 배우자분 재산이 5년 동안 50억 원이 증가했는데 5년 동안 납세 실적을 보면 얼마냐면 1,8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될까요? 저희 의문점입니다. 재산이 50억 늘어났는데 납세 실적이 1,800만 원입니다. 네, 제가 계속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명확한 사실들만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계속해서 이분은 좀 후보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니다. 뭔가 이런저런 형사상의 조처가 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말씀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Yeah.